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고보레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K9 3.8 GDI 올휠 드라이브 플래티넘 3입니다. 2018년 7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2만, 판매 가격은 2,50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운전석 앞엔다 판금 수리가 있고 나머지 골격은 특이사항이 없고 기타 고지사항은 없습니다. 입고 기간은 일주일 정도 지났고 소유자 변경은 6회, 내차피해는 1회에 35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보면 기타 용도 이력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 1대 차주분이 한 6개월, 7개월 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대 차주분이 한 3년 타셨고 3대 차주분이 현재까지 쭉 타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상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앞범버가 좀 벌어졌고 이쪽 휠은 복원의 흔적이 있고 나머지 실내나 이런 부분들은 열쇠도 3개 다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차가 있는 양산으로 따라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고보레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초 토요일 오전입니다. 저는 경남 양산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양산대로에 있는, 그러니까 남양산 IC에 위치한 거기 중고차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중고차 상사입니다. 판매자분께서는 오늘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차를 그냥 조용하게 혼자 볼 것 같아요. 오늘 차는 이제 K9입니다. K9 이 녀석은 거제도에 고객님이 계신데 그 원장님께서 타고 계시고 그걸 또 제가 가져다 드렸는데 차가 편안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매물을 몇 대 추려보셨는데 오늘 이 매물이 가장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로 보게 되었고, 오늘 매장이 실내 매장이에요. 근데 차가 밖에 있는 건 아니겠지. 밖에 있으면 비 맞고 보는 거고 안에 있으면 또 안에 보는 건데, 비가 오더라도 밖에 있더라도 건물 내로 옮겨가지고 보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고객님께서 확고하게 이제 차에 대한 기준이 딱 나는 어떤 모델의 어떤 옵션에 어떤 색깔의 차를 원해 하셨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잘 고르셨어요. 차를 잘 고르셔가지고 적당히 이제 중고로 구매하기에 참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차 가격이 비싸고 신차 가격 대비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즘 유가가 올라가지고 이런 비교적 이제 낮은 연비의 차량이 인기가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과 똑같죠. 지금 저점 매수 하시는 겁니다. 유가 떨어지면 이런 차는 또 가격이 오르죠. 와, 비가 제법 많이 오네요. 어제 밤 사이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제 벚꽃이 이제 한창인데 딱 한창인 피크 때 비가 딱 오네요. 근데 원래 이제 벚꽃 개화 시기하고 이렇게 봄비가 내리는 시기가 좀 보통은 겹치죠. 그래서
봄비를 맞고 벚꽃이 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역시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근데 이번에는 너무 개화 시기, 만개 시기와 이 비 오는 시기가 맞물려서 아직 이파리가 벚꽃에서 떨어질 정도로 희바리가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와도 또 내일은 또 비가 안 온다면 이 만개된 벚꽃의 이 봄날을 만끽할 기회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중간하게 흩날리는 비보다 안개비보다 차라리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초창기 제가 마티즈를 탔었거든요. 마티즈2. 마티즈2는 비 오는 날에 천장에 양철판, 바로 왜 우산 대신 양철판을 뒤집어 쓰면 두두두두둑 하고 비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 스파크는 천장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그만큼 이 방음제 이 천정통 헤드라이너가 또 방음제 역할을, 흡음제 역할을 하잖아요. 이 역할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음이 엄청 잘 돼 있어.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가끔씩 저희 와이프도 그때 얘기를 합니다. 와, 그때 마티즈 타고 비 올 때 좀 철판 뚫리는 소리 났다면서. 저는 지금 서김에 톨게이트를 2km 앞둔 지점에 달리고 있고, 여기는 김해시 추천면입니다. 추천면은 이런 공단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 수도권으로 치면 경기도 광주? 뭐 이런 느낌? 뭐 여주까지는 너무 멀고, 경기도 광주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비슷합니다. 혹은 용인 둔산을 넘어가면 막 있는 막 이런 소규모의 공장들, 공장지대 뭐 이런 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혹은 뭐 김포?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예상 도착 시간은 10시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토요일이니까 벚꽃 구경하러 가는 나들이 계획으로 아주 인산이래가 될 그런 주말일 텐데, 뭐 각종 이른바 풍경과 풍광이 좋은, 또 초록이 예쁜 그런 지역, 뭐 하동, 뭐 구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창원, 진해 이런 데 가면, 또 수원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보면 어디쯤 가야 될까요? 잘 모르겠네. 또 내일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오후에 그친다고 하니까. 근데 뭐 당장 그칠 비로 보이진 않는데. 그렇습니다. 또 오늘 차 같은 경우도 뭐 외판에 이제 수리는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매물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매물들은 더 심하게 더 많은 범위의 이 수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이 차가 좀 외판의 수리도 덜 보이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좀 차가 첫인상이 좋아서 이 차를 보러 가게 되는데, 왜들 그렇게 차를, 아니 저는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뭘 그렇게 지어 박아가지고 도색을 하지, 차를. 좀 개인적으로는 좀 사실 그렇게 쉽사리 납득이 안 가는데, 뭐 허구한 날 그렇게 차를
긁고 다니나? 혹은 사고가 나나? 저는 사고가 난 적이 한 번은 있는데 큰 사고가 난 적이 휠하우스 다 먹은 사고가 났었는데 뭐 그때는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여서 저기 앞에 EV5 맞나? 요즘 제가 전기차에 관심이 없어서 전기차가 이제 많이 대중화되었네요. 얼마 전에 보령에서 안타깝게 아이오닉 5N 이 전소되어 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신 뉴스를 봤는데 와 정말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빗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뭐 어찌되었거나 빗길에 뭐 제가 고인을 뭐 욕되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빗길에는 감속 운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에 있어서 가장 위험 인자는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당연히 속도겠죠. 속도가 이제 절대 속도가 올라갈수록 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비례해서 제곱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절대 속도를 낮추는 게 가장 이제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고, 저도 한때 스피드를 즐기던 사람이어서 대충 이제 이런 위험성을 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퀴가 노면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냥 뭐 핸들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하는 대로 쓰고, 가속을 하면 가속하는 대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체감이 좀 약한데,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계 속도를 넘어서면 이제 마찰력이 그 속도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접지와 차의 운동 가속도가 분리되어 가지고 이른바 날아가 버리는 현상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눈길 위에서 눈썰매 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트랙입니다. 트랙. 그러니까 트랙 주행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로, 아니 가서 빨리 달릴 필요 없고 한번 해보면 굉장히 엄청 신선한 충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재밌고 또 한편으로는 와 생소하고 신선한 충격이랄까, 이렇게 되는구나, 차가 이렇게 버티는구나, 혹은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특히나 전기차, 저도 전기차 운행했으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차가 무겁고 또 상대적으로 타이어의 접지가 떨어져요. 아무래도 친환경 타이어, 뭐 요즘에야 그 접지 성능을 많이 올리고도 그 구름 저항이 적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양면을 고루고루 충족하는 타이어도 많이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초창기 전기차들은 그냥 에코 타이어, 이른바 플라스틱 타이어 같은 거를 써가지고 구름 저항은 적으면서 전비 잘 나오게 하고, 대신 퍼포먼스가 접지 성능이 좀 떨어지는 타이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나 그 마찰 계수가 낮은 비 오는 날에 무거운 전기차를 가지고 이른바 졸갑증을 가지고 막 이래저래 훌치고 방향 전환을 많이 하는 운전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잘못하면 차가 날아갑니다. 무거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걸 제어하는 게 사실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팔르면 뭐 초반 토크가 플랫하게 나오다 보니까 잘 나간다는 착각을 많이 하시고, 뭐 실제로도 중저속에서는 차가 잘 나가니까 그렇게 막 과속을 하는 일부 전기차들 많이 보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교적 마른 노면이라면 괜찮은데 특히 비 오는 날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전기차가 다 상대적으로 어느 일정 속도 이하에서는 안전하게 만들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엄청 커져가지고, 특히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나는 때가 저런 보도블록 같은 걸 찍어가지고 그 배터리가 찍힐 때, 혹은 저런 기둥 같은 걸 박아버려가지고 배터리가 확 찍힐 때, 뾰족한 곳으로 배터리가 확 찍힐 때 배터리는 그때 발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열폭주가 생기고 산화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보도블록을 치지 않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속도에서는 저 보도블록이 혹은 저런 구조물들이 배터리를 치지 않게 뭐 여러 가지 멤버라든지 샤시, 프레임이 견디겠지만 일정 속도 이상이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열폭주가 생기면, 저도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 200km 달리다가 스핀 해가지고 스핀 한 5번 하면서 저렇게 처박혔었거든요. 사고 나면 탈출 못합니다. 사고 나면 탈출 못합니다. 배터리가 전원이 차단돼가지고 어두워가지고 핸드폰은 날아가 있지, 뭐 문은 안 열리지. 사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저도 그때 사고 났을 때 발화가 됐으면 저렇게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을, 지금 살아남아 있을지 미지수에 못 나와요.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수면 내시경하고 막 일어난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못 나옵니다. 탈출을 못 합니다. 단언컨대 창문 어떻게 깨요? 뭘 집어 깰 게 없는데 다 날아가가지고. 뭐 망치를 실내에 둔다? 실내에 둔 그 망치는 가만히 있는답니까? 사고 나면. 그렇다니까요. 망치도 그 소화기 같은 것도 여기 고정을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센터 콘솔 옆에다가 조그만 유리깨의 망치를 고정을 해놓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손을 닫고 망치를, 유리를 깨고 나가지. 그냥 망치를 어디 둔다? 안 돼요. 뭐 대시보드 안에 둔다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사고 난 얘기는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하네요. 그래서 뭐 내연기관차 당연히 포함이지만 특히나 전기차는 과속하지 말자.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사고는 굉장히 안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차대차 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추돌을 한다거나 내가 추돌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전할 거예요. 그 구조가 충격 흡수를 하게, 이렇게 차량 설계 자체가 이 캐빈석 있고 그 하단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캐빈과 캐빈석과 배터리를 같이 보호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스핀을 하거나 이럴 때는 스핀을 해서 처박히는 경우, 저런데 도로 가쪽에 어딘가 구조물에 처박히는 경우는 이게 배터리가 어디 빡 이렇게 찔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절대 과속은 금물이다. 특히 전기차는. 연기관은 당연하고, 그런 주제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혹자는 뭐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연기관차보다 더 안전하다, 기름의 그 에너지 밀도가 배터리보다 더 크다. 그쵸. 뭐 근데 이게 특히 NCM 배터리는 이게 열폭주를 하면 그냥 순식간에 불이 붙어버리고, 또 우리 엉덩이 밑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불이 그러니까 불이 엔진 앞쪽에 있고 연료 탱크가 보통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옮겨 붙는 데 있어서 적어도 NCM 배터리의 그 열폭주보다 시간은 좀 상대적으로, 열폭주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길고, 또 그 인화성 물질이 기름 같은 경우는 소화기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소화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잖아요, 배터리에 비해서. 그래서 전기차가 더 좀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조심합시다. 비가 이거 지금 오전에 그칠 비가 아닌데, 이거 아까 하루 종일 비 오는 이 장마철의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도 도로가에 벚꽃이 예쁘게 폈네요. 다음이 이제 남양산 IC거든요. 남양산 IC 진짜 오랜만에 와보네. 남양산 IC 내리면 바로 있습니다. 요즘 뭐랄까 워낙 고유가 거의 2,000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거의 2,000원을 육박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고유가 시대에는 이렇게 차들이 좀 천천히 다니는 경향이 있다, 그죠? 커피는 놔뒀다 갈 때 먹고. 남양산 IC로 접근 중입니다. 와, 대파 사고 났네. 사람은 안 다치셨나 모르겠다. 딱 보니까 폐차각인데요. 안전벨트 잘 맸으면 크게는 안 다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여기 우측에 이 둔덕에 있는 양산 오토타운이라고 하는, 이름도 까먹었네, 하도 자주 안 오니까.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 굉장히 저렴한, 우와, 1879원. 그래도 여기가 상대적으로 딴 데보다 싸다. 도착을 했습니다. 갈 때는 또 에어컨을 켜고 성에가 안 차게 하고 가야 되겠네. 이렇게 올려줄 차단기면 왜 설치해놨지? 아, 그거 시간에, 영업의 시간에 진입을 차단하는 목적이라는 거 이해가 되네요. 아, 주차할 위치가 어디냐?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주차할 위치를 찾아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좀 대야 되겠네. 아, 여기는 출입구고 저기 뒤쪽에 좀 대야 되겠네요. 제 차는 작으니까 일단은 여기 좀 주차를 잠깐 하고 판매자 측에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들어가는 초입인가? 아, 일단 전화부터 해보자. 조용하네요. 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검수 때문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사람이 있을 거예요. 2층에 올라가시면. 아, 몇 호일까요? 몇 호 아니에요. 그 코롱 그 인증중고차 건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저기, 여기 인증중고차가 있구나. 아니, 몰랐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차는 그 동 앞에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앞에 하시고 네네. 올라가면 사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몰랐는데, 이 BMW 코롱 인증중고차라고 하네요. 그랬구나. 몰랐네요. 일단은, 오늘은 엔카가 안 하는구나. 저 엔카인지 케이카인지. 뭐가 걸리는데? 내려갔다 와볼게요. 네, 일단은 차를 보는 환경이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차를 최대한 지금 현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위치로 판단되는 곳으로 차를 주차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가 온다고 해서 차를 못 보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다만 촬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닌 것 뿐이죠.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차를 잠깐 움직여 보니까 차는 역시 이제 저희가 고객님하고 저희가 결정했던 대로 차를 잘 골랐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 일단은 멀끔해요. 이런 대형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멀끔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가 멀끔하고 의외로 수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보면 뭐 문콕이나 기스 이런 부분도 거의 안 보이고, 실내 같은 경우도 이상한 냄새 같은 거 안 났고, 그래서 일단은 첫인상은 아주 마음에 드는데, 보시면은 이런 첫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촬영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 타이어 이런 부분은 뭔가 도색을 한 흔적이 있네요. 무슨 도색을 했길래 저렇게. 휠 복원입니다. 휠 복원. 저런 거는 휠 복원하고, 특히나 수입차 인증 브랜드에서 잘 하는 상품 화 과정 중에 하나죠. 휠 복원은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 가까이 제가 휠 복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복원 정도야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좀 그래도 빗방울이 굵지가 않아서 또 날씨도 춥지도 않고 차 보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이거 나쁘지 않네요. 일단 차를 제가 좀 실내외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내외를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저 앞에 그릴은 순정이 아니고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릴이 트림별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뀌었다는 얘기는 보통은 상위 트림의 그릴로 바꾸죠. 그래서 그릴이 바뀌어 있고요. 일단은 앞 타이어는 완전히 다 달았습니다. 마모 안개선을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타이어가 지금 다 달아가지고 아주 못 봐주겠다, 그죠? 이런 날은 특히 요렇게 요 가쪽이 핸들링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타이어가 이 숄더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남아 있는데 편마모가 살짝 관찰이 되고, 이런 경우는 빗길에서의 이제 급기동에 이제 좀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차의 직진성이나 소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보시면은 여기 그라데이션이 쫙 졌죠. 여기를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을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너무 어설프게 하신 것 같아요. 보이죠?
이 그라데이션이 쫙 가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복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는 다 됐고 앞에 패드는 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고 보시면은 여기 이 범버 간극이 보이시죠? 그래서 앞범버는 작업을 했고 이런 하단부 이런 부분 보면 도색을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외판 수리는 저쪽 운전석 앞펜다 그리고 앞도어입니다. 운전석 앞펜다 앞도어는 부분적으로 이제 판금 도장 수리, 그 다음에 단순 도장이 섞여 있습니다. 이쪽은 좀 요 숄더 엣지 부분이 덜 달았죠. 그래서 타이어는 편마모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의 잔존량도 얘는 그냥 거의 10% 미만. 여기도 보시면은 아구, 경상도 발로 아구가 좀 안 맞습니다. 여기도 칠을 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봤을 때 미관이 이제 이색이 심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뭐 비 오는 날 무슨 차를 보냐 하시겠지만 이게 그런 것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도어는 뭐 판금 수리까지는 아닌데 이제 도어의 면이 도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순정 출고 상태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몰딩이라든지 하이브로시의 상태. 여기도 확실히 여기는 뜨고 여기는 좀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맞추려면 생각보다 많은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단순히 뭐가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뭐 교환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교환까지는 아니고 도어까지도 마찬가지고 실내를 영점에 보면 실내는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깨끗한 편이고 뭐 요런 부분에 이염 혹은 오염이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고 차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게 쓴 차가 맞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장비가 계속 젖으니까 제가 촬영을 좀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스티어링 청결도 계기판 패널이라든지 이 실내 그 다음에 1열 그 다음 키는 3개가 다 있고 이런 부분들 조수석 냄새 그 사용감 이런 부분은 다 만족스럽습니다.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매뉴얼은 없고 이런 작동이나 청결도 이런 부분은 실내는 사실 A+급이에요. 이 정도면 뭐 엄청 깨끗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데서 때는 이 차가 색상이 이제 내장 색상 연한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포스트 크로징은 잘 작동하고요. 4개 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열 같은 경우도 엄청 깨끗해요. 깨끗하고 특별히 뭐 실내를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작동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해 볼 거고 아무튼 실내는 엄청 깨끗하다. 넓고 깨끗하고 뭐 크게 흠잡을 곳은 없어 보입니다. 2열은 보시다시피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1열 위주로 아무래도 이 K9 같은 경우는 2열 위주의 차라기보다는 1열 위주의 차죠. 보통은 직원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보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는 차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 네, 트렁크에 아까 말씀드린 이 순정으로 추정되는 이게 있고 이런 매트 컨디션이라든지 하부 그 오염이랄까 수리 여부랄까 이런 것들은 뭐 다 특이사항이 없는 그런 상태고 뭐 트렁크 역시 뭐 풀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작동도 당연히 잘 되고요. 자, 엔진룸입니다. 이게 뭐 날씨가 이러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확실히. 자, 일단 냉각수는 뭐 특이사항이 전혀 없고 슬러지 상태도 아직 괜찮고 산도도 양호하고, 그리고 어떤 누수되는 이런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뭐 대략 수명이 한 절반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친절하게 마이너스 단자 여기 있다, 플러스 단자 여기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안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풀었거나 하는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냉각수 누수나 프론트 케이스, 워터펌프에서 누수, PCV 밸브, 그 다음에 이제 오일캡의 슬러지 상태, 그 다음에 리저브통의 냉각수 잔량,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엔진오일 레벨 수준도 제가 여러 번 체크했지만 완전히 정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리프트를 못 주는데, 제가 지금 포울 넣어서 보니까 오일팬, 프론트 케이스, 이제 삼박 커버, 그 다음에 가스켓, 헤드 가스켓, 그 다음 뒤쪽에 뒤쪽 출력식 리데나, 그 다음에 사륜이니까 사륜 등속 조인트, 으이치, 그 다음에 푸른 트랜스퍼 케이스 혹은 등속 조인트, 그런 부분들도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보니까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부도 뭐 소리나 누유 혹은 부치기 흔적, 등속 조인트의 건강 상태, 이런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차는 결과적으로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건강하네요. 네, 엔진룸은 완전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등화류 다 잘 작동하고 4개 다 윈도우, 그 다음에 고스트 클로징 이런 거 다 잘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 등화류도 문제가 없고, 열선도 다 잘 나오고, 그 다음에 2열 열선 혹은 뭐 각종 버튼 기능 이런 부분들은 다 잘 됩니다.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종 버튼들 이런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블라인드, 뭐 공조기, 디스플레이, 파워 등등 다 문제 없습니다. 네, 뭐 공조기, 뭐 열선, 통풍 이런 등등은 다 잘 작동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얘를 눌러야지. 그리고 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소리가 또 안 나네. 소리가 또 안 나네요.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블랙박스도 팅크웨어 아이나비 제품으로 잘 작동하고요. 그 다음에 선루 이런 거 다 잘 작동하고, 스티어링도 잡소리 안 나고 잘 작동하고요. 그 다음에 딱히 앞쪽 유리에서 보이는 그런 저거는 없는 것 같고, 아따 통풍 시원하네. 이런 버튼들 문제 없고, 라디오
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디오. 모험생입니다. 이 캠프 내에서 주호영 의원 캠프 내에서는 일종의 이제 원래부터 예전부터 이제 보필하던 사람들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요. 근데 왜 미세먼지가 있는 거예요, 봄마다? 뭐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네, 뭐 각종 기능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진으로 넣어볼게요. 엔진 마운트도 건강하고 지금 카메라 들어가 있거든요. 네, 뭐 진단기상 특별히 문제 있는 데이터가 체크되진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은 정상입니다. 차는 건강한 차네요. 차는 일단 건강합니다. 일단은 인증중고차라 밖으로는 못 나간다고 하니까 일단 안에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각종 기능적 기계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은 타이어하고 이제 오일류. 근데 12만 킬로 치고도 컨디션이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12만 킬로를 탄 차인데 이 정도면 좋은 거지. 턱 한번 넣어보고 오죠. 하체는 아주 건강하네요. 딱히 교환된 흔적은 없는데 방음 수준도 좋고 차 급이 있으니까 돌려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출력 전개 전달도 정상적이고 엔진오일 소모의 징후도 없어 보이고 엔진오일 교환한 지도 좀 오래돼 보이지만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 사륜 동력 전달도 뭐 이상한 느낌은 없고, 다만 이 채터링이라고 하죠. 이 동력 전달 과정에서의 주행거리가 쌓일수록 이 프로펠러 샤프트 뭐 이런데 보통 채터링이 좀 늘어나기도 하죠. 과속 이런 신호위반 느낌도 단속 구간입니다. 조인트라든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이 정도면 여기 제 차가 있네요. 차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외판 수리가 이게 사실 없는 차가 없더라고요. 외판 수리가 없는, 특히나 현대기아차 위주로는 그런 게 없고, 휠 도색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기능적 기계적인 상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 차면 당연히 구매하셔야 되겠죠. 네, 차는 이 정도면 이제 A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 오는 양산에서 저는 인사드리고, 그래도 운치 있고 좋네요. 차 보는 데는 날씨가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시 빗방울이 굵어지네. 고맙네요. 그래서 차 보는 동안 비가 많이 안 와서.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